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체포에 응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경호처의 논리가 깨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위법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약 30시간 앞으로 다가온 영장 시한 만료 전에 체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호처는 11.6 사건까지 들먹이며 사실상 사병구실을 다시 한번 자임하고 나섰고 극우 유튜버들은 관저 앞에 10만 명을 인간 방패로 세우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문을 열어준 군경 지휘부까지 무려 150명을 적반하장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원의 기각 소식부터 홍지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그동안 3가지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헌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에 적은 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를 조사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의 신청으로 다투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에 내란죄를 포함하거나 대통령실과 관절에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해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물건을 찾을 때만 쓴다며 사람인 윤 대통령을 찾아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 시한이 하루 남은 체포영장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를 통지받지 못해서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이렇게 법원은 체포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동훈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정당한 영장 집행 시도의 길을 터줬다는 이유로 군경 지휘부까지 무려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틀 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앞세워 막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 예고했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입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법 영장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경찰 특수단을 지휘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의의 신청을 오늘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발 대상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우 국방부 차관도 포함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이란 주장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긴 오늘 적반하장식의 고발전을 펼치며 여론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놓고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 법원, 영장 내용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패한 건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우선 법원은 이의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죠? 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서 구금이 되었다면 위법이나 불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다 이런 걸 재확인해 준 건데요. 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고검장 출신을 포함한 이 변호인단이 절차에도 없는 것을 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았는데 이거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이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의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시킨 것은 네. 위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관할 법원을 문제 삼은 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단하게 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사가 범죄지 등을 고려해서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가장 강조했던 게 판사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배제를 적은 게 위법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거 역시도 인정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은 것은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조항은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압수 및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배제한 것은 경호처를 무력화할 방패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은 실제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수색하는 것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이 기재한 것은 이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지 위헌적인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어느 하나 인정이 안 된 거면 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 걸 텐데 물론 막으면 더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불법 영장이라는 이 윤 대통령 측 논리는 오늘 법원 판단으로 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을 한 것인데다가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관저 수색은 책임자, 그러니까 경호처 등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성이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연지환 기자와는 잠시 후에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까지는 이제 30시간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의 결정으로 불법 영장이라 응할 수 없다는 논리가 모두 깨졌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체포에 순순하게 응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공수처가 내일 새벽에 2차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나서면 1차 시도 때보다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흰색 철문을 경찰 버스 4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버스 사이로 빈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차벽 뒤로는 대규모 경비 인력이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가 1차로 저지선을 만들어 막았던 곳입니다. 당시 한 대만 있던 경찰 버스가 오늘은 4대로 늘어난 겁니다. 주말 동안 영장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고심해온 공수처가 내일 새벽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저 앞 시위 참가자들이 비교적 적은 평일 새벽 시간대를 노릴 거란 분석입니다. 오늘 청사로 출근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가 1차 집행 때 200여 명의 경호처와 군 인력에 밀렸던 걸 감안해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겹겹이 방어막을 친 경호처와 강대강 대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 경호본부과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이 가장 믿는 건 아마 1차 시도 때도 막아섰던 경호처일 겁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제로 오늘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까지 섰습니다. 위법, 편법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거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한 셈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편법, 위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체포영장 집행 이후 처음 입장을 내고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면은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최대행 측은 최대행이 직접 조율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기대고 있는 또 하나의 방어벽, 바로 극렬 극우 지지층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유튜버들은 내일 새벽 6시에 공수처가 온다는 근거 없는 첩보를 거론하면서 관저 앞으로 재집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체포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눈 내린 관저 앞 도로에 모여 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전광훈 목사가 그 앞에 마이크를 들고 섰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계획을 입수했다며 입을 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내일 아침 6시요. 6시에 공수처 애들이 다시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내일 아침 6시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아예 10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야 돼. 내일 아침 6시에 공수처가 올 테니 그 전까지 관저 앞으로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여부도 입수 경로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만 하면은 내일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책임지고 빨리 시행을 하시고. 윤 대통령 체포를 책임지고 막으라는 총동원 명령은 우두머리의 지시가 하달되듯 극우 유튜버들 입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 내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1박 2일 투쟁 모든 국민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이 고비라는 명분에 따라 발언은 더욱 과격해졌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 망치 들고 갈 들고 뛰어갈까 오동훈이는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그 자리에서. 2030 세대의 동참을 요구하는 호소도 거칠어졌습니다. 2030 여러분, 더 이상 반발하지 마세요. 더 이상 반발하면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명령을 받들어 철야 대기조를 자처한 지지자들은 밤을 새울 각오로 관저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까지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 사수에만 온전히 매달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가 책무인데 이건 뒷전이고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 관저 외곽을 지키는 군경 일부 부대가 왜 철수했는지 따지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충돌했던 탄핵 찬성 집회를 언급하며 공권력 붕괴 우려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체포 시도를 막지 않은 건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한 겁니다. 또 군경을 불법 계엄령에 동원해 공권력을 붕괴시킨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필해야 하는데 이 일과 무관한 윤 대통령 사수 여론전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무논리로 방어막치기에만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아예 윤 대통령 지키기를 성전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고요. 또 부패 선관위 카르텔이고 또 하나는 종북 좌파 카르텔과의 투쟁 포문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 겁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도 현 사태의 책임을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서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김민전 의원은 중국인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펴나르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서 무더기 고발전까지 불사하면서 정작 헌재에는 직접 나와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계속해서 연지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연지원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변호인인 윤겁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나오겠다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구속이나 체포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재에 나가야 하니 구속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명분 쌓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갈래로 방어막을 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러 갔던 수사팀 150명을 고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경호처와 극우 유튜버들도 윤 대통령의 방어막 중에 하나입니다. 경호처 안에서는 이틀 전 첫 집행 시도 때 1, 2차 저지선이 너무 쉽게 뚫렸다, 이런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분을 시작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시 15분쯤 2차 저지선이 뚫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당장 버스로 차벽을 더 두텁게 만든 등 강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관저 앞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면에서 여론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네, 공수처는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지, 혹은 만약 재시도에서 실패한다면 한 번 더 체포 영장을 받을지, 아니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나서서 기존 저지선을 모두 뚫어낸다고 해도 관저 건물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들어간다고 해도 수색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등 난관은 많습니다. 네. 공수처는 경호처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협조해달라고 거듭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최 대행은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휘란 기자, 지금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곳 관저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찬성 쪽과 반대 쪽 모두 총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내일까지 이어질 밤샘 농성에 대비해 곳곳엔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은박 담요가 등장했습니다. 이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 어젯밤부터 집회 현장에 마련됐는데 체온 유지를 위한 겁니다. 양측 모두 오늘 밤 이곳 관저 앞을 계속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관저 앞에 있긴 한데 나눠져 있는 거죠.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양측은 관저 골목을 중심으로 쪼개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남초등학교 6교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또 남쪽에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쪽에서는 경호처를 응원하는 화환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인근에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응원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경호처가 경호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또 배신자들 속에서 빛난 경호처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적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수사기관에 반발은 하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따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95년 12월 검찰은 내란과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이나 어떤 조치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곧바로 합천의 수사관들을 파견했고 결국 전 씨는 체념한 듯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조성 내역이 폭로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검찰 소환에 응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지만 소환 조사에는 응했고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서울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외신들은 관저에 숨어버린 윤 대통령과 이런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경호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마가 운동이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관저 밖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지만 윤 대통령은 보안 요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격렬한 시위에도 윤 대통령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 노력에 저항하는 수백 명의 충성스런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윤 대통령이 관저에 도전적으로 숨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윤 대통령을 지킨 경호처에 주목했습니다. 시나파이낸스는 윤석열을 지키는 마지막 전사는 누구인가라는 기사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지목했습니다. 박 처장이 대통령을 향한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저우일보는 윤석열 검거를 막는 경호처는 왜 이렇게 강경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5시간에 걸쳐 공수처 진입을 막은 경호처의 대응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랍권 최대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 방식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eeing at rallies in support of President Yoon as many people holding up signs saying "Stop the steal." Those backing President Yoon appear to have adopted the slogan made popular by Donald Trump and say they hope the U.S. president-elect will come and help their leader. 뉴욕타임스도 윤 대통령 지지층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마가 운동이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들의 극우 유튜브를 생중계로 지켜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한 걸 위헌 행위라고 바꾼 걸 놓고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의결서가 바뀌면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은 8년 전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위헌 행위로 바꾼 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기, 졸속 탄핵이라 주장합니다.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 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8년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서를 바꾸며 내놨던 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탄핵법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느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만 바꾸는 재정리에 불과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기존 탄핵소추문은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하고 국회는 새 의결서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속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모의를 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해외 출장을 갔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급하게 귀국했던 걸로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씨의 연락을 받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준비 논의를 위해 군사 외교 같은 공무까지 내팽겨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줄곧 노상원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17일과 12월 1일 그리고 3일 노 씨와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문 전 사령관과 노 씨가 사전에 계엄 준비를 하려고 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전 사령관이 노 씨의 연락을 받고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11월 25일 해외로 출국해 4박 5일간 정보 교류 목적으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원래 귀국 날짜는 11월 29일이었는데 27일로 앞당겨 귀국하려다가 28일로 다시 변경됐고 항공편이 결항돼 다시 29일에 귀국했습니다. 국방부는 귀국 날짜 변경 이유를 국내 폭설 상황 때문인 걸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노 씨와 계엄 사전 준비를 위해 급하게 귀국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을 찾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재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을 피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을 직접 찾아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체포영장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을 갖고 일해야 될 그 담당자는 공수처입니다. 누구를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과 그 취지를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즉시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의 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오늘로 사고 8일째입니다. 참사 현장 취재하고 있는 저희 구석찬 기자 연결하죠. 자, 희생자 수습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죠? 네, 희생자 179명 가운데 현재까지 17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한 가족 3명은 내일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항 대합실에서 당국의 브리핑이 모두 끝나자 유가족들은 수습하느라 고생하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공무원들도 맞절을 했습니다. 가족 4명을 잃은 한 유가족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고마웠다는 글을 텐트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사고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규모 수색 작업은 어제 끝났지만 오늘 잠깐씩 비가 내리면서 당국은 현장 보존을 위해 꼬리 동체를 방수포로 덮어놨습니다. 인양을 마친 양쪽 엔진과 랜딩 기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녹취록은 작성을 마쳤고 비행 기록 장치는 내일 미국으로 보내는데 두 장치의 교차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추모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추모의 계단입니다. 공항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장소인데요. 가슴 아린 사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연장 운영되고 있는 합동 분향소, 오늘도 추모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온 엄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악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됐다고요? 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99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고 어제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성글과 영상을 올리는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유가족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유언비어 작성을 삼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의 최종 신호가 끊기기 직전인 마지막 1분을 저희 취재진이 민간 항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조류 충돌 이후 복행을 위해 최대 출력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나머지 엔진마저 고장난 게 아닌지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새롭게 잡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간 항공기들의 항로를 추적하는 사이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고 비행기의 전파 신호를 분석해봤습니다.
관제사가 조류 충돌 주의를 알렸던 건 8시 57분. 속도를 점차 줄이며 정상 착륙 절차를 밟던 비행기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58분 16초 착륙을 위해 525피트까지 고도를 낮췄던 비행기가 다시 속도를 올리려는 신호가 잡힌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고도도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거죠. 실장공기 기수는 들려 있는 상태죠. 좌측으로 3도가량 틀어져 있던 앞머리 방향도 몇 초 사이 반대 방향인 우측으로 4도가량 돌아갔습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이 우측 엔진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때문이 아닌지 추정됩니다. 좌측 엔진이 상당한 추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로 틀어진 거예요. 이후 비행기의 속도는 올라가지만 고도는 625피트에서 500피트로 급 하강합니다. 58분 49초 사고 비행기가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복행을 시도하기 위해 출력을 높이다 좌측 엔진마저 고장나 셧다운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 원인이 조류 충돌 때문인지 아니면 기체 결함 때문인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풀파워를 넣으니까 그것마저도 고장난 그런 상태가 이 마지막 이 게이트다. 의문의 엔진 상태를 밝힐 사고 비행기의 비행기록 장치는 내일 미국으로 보내져 분석에 들어갑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계엄 이후에 계속 이어진 고환율로 주유소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오른 가운데 배추와 무 등 설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손님 발길이 뜸합니다.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20원 넘게 싸지만 들어가기 망설여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60원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게 기름값이 환율 문제 때문에 가격에 예민한 분들은 가격표를 보고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 같이 그냥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에 비해 8.8원 올라 1,671원을 기록했습니다. 고환율의 여파는 설 장바구니까지 덮쳤습니다. 설 대표 품목인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3일 기준 평균 소매 가격은 무 하나당 약 3,200원, 1년 전과 비교하면 1,4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근과 토마토 등 다른 채소류도 급등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서민들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해는 좀 어떠셨어요? 지난해는 그래 안 했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지니까 좀 부담이 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59%, 무는 77% 비쌉니다. 환율 상승 및 전년 하락 기저 영향으로 석유류가 상승 전환되었고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상승폭이 확대되어 기후변화로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며 생산량이 떨어진 것도 오름세를 부추겼습니다.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또 비싸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구입을 못해요. 정부는 신선식품의 경우 비축해둔 물량을 최대한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수입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북부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서 눈발이 잦아들면서 일부 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내일까지 중부 이남과 강원에는 눈이 계속 올 거란 예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쏟아진 눈에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눈오리를, 아빠와 아이들은 눈사람을 신나게 만듭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기분이 좋고 눈썰매도 탈 거고 눈사람 크게 만들어서 눈썰매장은 썰매를 타려는 가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 많이 춥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되게 울퉁불퉁하고 되게 빨라서 좋았어요. 오늘 서울엔 최대 6.4cm, 인천엔 5.2cm, 경기 연천엔 10cm로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때 중부지방과 일부 내륙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엔 최대 8cm, 경기 동부와 남서부,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부엔 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1도, 광주가 2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